사실은 국민의당에서 추천하고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천한 2명이 올라갔는데 박영수 특검으로 됐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서 조금 우리가 이제 부정적 평가도 시작할 때는 했는데 어마어마한 성과를 낸 거 아니에요? 그렇죠. 객관적으로 훌륭한 성과를 냈다고 인정해줘야 될 것 같고요. 예. 또 그 전에 특검에서는 이제 수사팀 사이에 불협화음 얘기도 나왔었고,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특검이 지나치게 망설이거나 좌고우면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예. 이번 특검은 이제 뭐 물론 국민적인 성원을 바탕으로 했기 때문에 이뤄낸 성과이겠습니다만은 그 청와대 문 앞에서 잠깐 멈칫거린 거 제외하고는 아주 열심히 정말 목표를 향해서 돌진하는 모습을 보여준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이전의 특검이 대체로 성격을 보면 친정 그 검찰을 쳐야 되는 이런 상황이 많았거든요. 예.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수사 대상이 검찰이라기보다도 이제 검찰에서 미처 하지 못했던 예. 예를 들어 갖고 삼성이라든지 청와대라든지 외부를 향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성과가 좀 있었다 이런 평도 좀 있던데요. 물론 특검이 수사의 선우를 정하는 데 있어서 예. 그런 점을 고려한 건 맞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병우 수사가 특히 이제 검찰 내부 또 예. 법무부 청와대까지 다 관련되어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쪽에 처음부터 만약에 손을 댔다면 여러 가지 이제 더 걸림돌이 많이 생겼을 것이고요. 또 검찰로부터 특별수사본부로부터 넘겨받은 자료 중에 일정 부분 수사 성과가 있었던 것들 중심으로 예. 처음에 치고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서 또 성과를 낼 수 있었던 측면도 있고, 그래도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일단은 과거에 이제 무슨 재벌이나 어떤 권력자를 상대로 수사한다고 할 때 늘 있어왔던 게 이제 외압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바깥에서 간섭하고. 이른바 로비. 예. 예. 그다음에 이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이런 게 이제 박근혜 씨의 권한 정지로 인해서 딱 멈춰버리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런 정도의 성과를 낼 수 있었다. 예. 교수님, 그 이제 특검이 이번에 또 하나의 특징이 특검과 헌재 탄핵 심리가 양측으로 갔단 말이에요. 그랬죠. 방금 이제 우리 최 변호사님도 네네. 말씀하셨지만 네네. 그랬기 때문에 어쨌든 외압이 들어갈 수 있는. 그리고 이제 거기다 또 하나 축은 광장에서 촛불을 들고 있는 시민들이 100만이 넘어가고 역대 뭐 2천만 가까이 되는. 그렇죠. 이런 힘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긴 했지만 이제 본격적인 그 주제 들어가기 전에 박영수 특검의 위상이 고속 상승을 했어요. 아, 예. 이거 변호사 계속 할 수 있겠냐? 일단 이제 박영수 특검 같은 경우는 좀 이제 특이한 이력을 가지고 계세요. 예. 사실은 이제 대부분이 이분이 이제 대검 중수부장을 지내신 분으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이제 DJ 정부에서 사정부장관도 하셨죠. 예. 근데 그런 분들, 그러니까 검사 출신인데, 대검의 중수부장 출신인데, 사실은 서울대학교 졸업하셨지만 법학과가 아니에요. 종교학과 출신이에요. 그래요? 네. 오. 참 특이한 이력이죠. 그러니까 종교학과를 가셔가지고 아마 이제 사실을 공부하신 것 같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가지고 있는 이제 캐릭터가 일반적인 이제 소위 법대 출신 이 법조인하고 예. 조금 마인드가 좀 원칙적이지 않을까. 그런 부분이 상당히 이제 강점으로 이제 작용했다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보여져요. 거기다가 이제 그러면서 특검보를 소환을 할 때 균형을 맞췄단 말이에요. 가장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윤석열 쪽에. 예. 윤석열은 예. 또 수사팀장이었죠. 그렇죠. 특검보는 아니었고. 예, 예. 그 이제 윤석열 씨를 스카웃을 해오면서 상당히 의미가 있었던 게, 아시다시피 이제 윤석열 그 팀장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 국정원 댓글 사건에 거기에 강력하게 이제 예. 그 수사를 하다 결국 이제 그 윗선에서 더 이상 수사를 하지 말라는 그 권고가 외압이죠. 예. 외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정원을 처음으로 처음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강력하게 본인이 이제 압수수색을 들어갔고, 또 국정원 직원을 또 체포도 했고, 예. 이런 강골들을 뽑았다. 그다음에 또 환상의 콤비라고 할 수 있는 게 이제 이규철 특검보. 예. 판사 출신인데 예. 상당히 냉정하게 브리핑을 하는 것이 이제 조금 일간에서는 피의 사실을 공표하는 것이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공표하는 게 그런 지적도 없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매일 브리핑을 통해 가지고 국민들의 알 권리를 충분히 충족시켰다. 예. 그래서 이 박영수 특검의 가장 핵심은 팀이 아주 화합이 잘 되고 무엇인가 좀 국민들이 볼 때 완벽한 팀워크이다, 뭔가 이루어지겠다는 그런 기대감을 줬기 때문에 국민들의 성원도 좀 더 가열차게 있었던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가열차게 이런 거 쏘니까 대학 때 운동권이었었던 것 같아요. 네, 새마을운동 많이 했습니다. 예, 새마을운동이요. 예. 자, 윤석열, 우리 이경수 교수님께서 윤석열 검사 얘기했는데, 최 변호사님. 예. 윤 검사님이 이른바 이제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하다가 예. 이른바 이제 물먹은 검사 중에 대표적인 검사 아닙니까? 그렇죠. 고검을 계속 돌리면서 좌천을 시킨 거죠. 예. 그 사람도 잘 이해 못 하거든요. 그리고 이 중에 보니까
수사검사 중에 파견검사 중에 이복현 검사도 있어요. 춘천지검으로 밀려난. 맞습니다. 예. 그때 그분도 같이 국정원 댓글 개입 사건하고 그 이후에 물먹은. 예. 윤석열 검사 같은 경우는 완전히 제기했다고 볼 수 있나요? 글쎄 뭐 제기라는 의미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그 검찰 내에서는 이제 윤석열 검사가 나이에 비해서 기수가 늦었지만 그 어떤 수사력이나 소신 같은 걸 인정받아서 중수부, 특수부를 거치면서 그 특별 수사에 관한 요직들을 다 거친 사람입니다. 예. 그렇다면 보통 나이 들어서 이렇게 패스한 사람들 잘 못 가는 자리 아닌가요, 그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나이가 드신 분들은 아무래도 젊은 사람들보다 체력도 떨어지고 뭐 의지도 떨어지고 이럴 수 있는데 이분은 이제 그런 게 아니었기 때문에 굉장히 열정적으로 하여튼 일을 하시는 측면이 있었고 뭐 그렇다면은 지금 이렇게 소위 고검을 한직이라고 표현하면서 좌천이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고등검찰청은 직접 수사를 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수사권이 없는 조직으로 수사를 잘하는 사람을 보냈다라는 거는 그동안에 네가 했던 수사가 내 마음에 안 드니까 너한테서 칼을 뺏어버리겠다 이런 의미였단 말입니다. 그런데 특검 국면 상황이 와서 본인의 손에 칼이 쥐어졌고 그간에 뭐 갈고 닦은 노하우와 그다음에 마음속에 쌓여있던 어떤 그 응축된 정의에 대한 열망이나 이런 것들이 좋은 기회에 폭발을 했고 또 그만큼 국민들의 성원도 받았고 했기 때문에 아마 윤석열 검사 입장에서도 후회 없는 70일이 아니었을까. 예. 그리고 이제 재기라고 하려면은 아무래도 검사로서 이제 제대로 자기 일을 할 수 있는 자리를 찾아가는 것인데 아직은 여전히 고검 소속이기 때문에 이제 특검이 해체된 상황에서는 향후에 이제 또 검찰 인사가 뭐 정권이 바뀌고 나야지 지금 있을 걸로 예상이 되긴 하는데요. 그때 이제 어떻게 되느냐를 또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병우 그 전 민정수석이 서울대 84학번인가요? 그렇습니다. 84학번. 예. 그리고 연수원 19기. 예. 근데 이제 윤석열 검사 봤더니 서울대 7, 8학번이고 연수원 23기란 말이에요. 예. 오, 다 외우셨네요, 그걸? 예. 근데, 제가 왜 그러냐면, 근데 우병우 수석을 대하면서 꼭 이렇게 불렀답니다. 수석님. 예. 조사하면서도요. 선배님. 근데 그게 사실 자기보다 6년 후배인데, 나이로는 더 아래거든요. 아무리 검찰 조직이 이게 상명하복이 분명하다고 할지라도, 대학 한참 후배인데, 선배님 이렇게 부르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그런데 검찰은 그렇게 하는 게 기본적인 문화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군대 이상으로 어떤 그 서열의식이 강한 조직이기 때문에 그 나이가 많고 학교 선배라도 기수가 연수원 기수가 낮으면 그렇게 하는데 이제 사적으로 친분이 있는 사이 같으면 그렇게 안 하죠. 그런데 뭐 윤석열 검사하고 우병우 검사가 친분이 있어야 될 이유가 없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그렇게 대한 것 같습니다. 아까 이제 잠깐 말씀하셨는데 특검이 이번에 이제 그 특검법을 통과시키면서 교수님, 날마다 국민의 알 권리에 근거해서 브리핑을 하게 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피의 사실은 얘기하지 않았지만 어떻게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에 대해서 다 얘기를 하는데 이른바 이제 특검의 입이죠. 이규철. 별명이 뭔지 아세요? 글쎄 뭐였죠? 저도 들었는데. 저도 오늘 봤어요. 코트왕. 코트왕. 패션. 그래서 전 코트왕이었어요. 전 농구를 잘하는 줄 알았어요. 그러네. 듣고 보니까. 근데 참 특이하죠. 근데 그 이규철 특검부 같은 경우는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판사 출신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이제 굉장히 어떤 경우는 이제 검사 출신들로만 구성되어 있으면 약간의 그 균형감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래요. 뭐 저는 이제 법조인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평가가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규철 특검부 같은 경우에 판사 출신이면서 상당히 진중한 그러면서도 이 분석력이 굉장히 뛰어난 분으로 이렇게 평가를 받아서 아마 박영수 특검이 이제 그 합류를 시킨 것 같아요. 아마 굉장히 성공했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런데 또 재미있는 거는 이제 뭐 여성 팬들이 뭐 할 정도로 그렇게 이제 어떤 뭐 팬덤이 코트. 형성됐다 그러더라고요. 아, 그래요? 부럽다. 근데 어쨌든 간에 뭐 패션, 특히 이 코트 같은 거. 조크를 벼랑 안에 날리니까 헐. 상당히 어쨌든 뭐 좀 작은 거지만 국민에게 다가가는 모습들이 굉장히 친근하고 다정하게 다가갔다는 게 굉장히 좋았다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고 기자님, 70일간의 수사 성과를 좀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수사 성과를 정리하기 앞서 조금 오늘은 그래도 좀 여유가 있으니까 좀 제가 비유로 이 특검의 칼들을 좀 나눠서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계속 칼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검사를 칼이라고 그러죠. 생각을 해봤어. 그랬더니 저는 좀 요리하는 칼로 이번에 아주 요리를 잘했는데, 이 윤석열. 박영수는요? 거기는 한정식이죠. 한정식을 다루는 칼. 그리고 이 윤석열
이 수사팀장은 중식도 같아요. 칼은 이렇게 뭉툭하게 크잖아요. 중국영화에서 보면 그 네모 반듯한 칼. 그렇죠. 근데 그 칼을 다 고기 다듬는 칼인 줄 알았는데 다 야채 다듬고 그걸로 다 하거든요. 네. 그래서 뭔가 이렇게 외모의 어떤 생김새와는 다르게 되게 섬세하게 어떤 칼을 쓰는 게 중식도 같고, 그리고 이렇게 그 한동훈 부장검사, 이 재벌 수사의 달인이라고 하는 그렇죠. 이분이 아주 일식도처럼 아주 사심있게. 한동훈 부장검사 별명이 뭔지 아세요? 뭔데요? 알파고. 그래서 이분이 아주 정확하게 쑤셔가지고 이렇게 꺼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리고 이규철 특검보는 저는 이분은 좀 이태리식인 것 같아요. 좀 풍미가 좀 있고. 섬세하고. 아까 그 코트 얘기가 나왔는데 이 코트가 그냥 코트라고 그러면 이게 아재들은 코트 잘 입었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다른 분들도 다 코트 입어요. 근데 이분의 중요한 건 핏을 슬림하게 입었다라는 것. 그 다음에 색을 과감하게 쓴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머플러나 넥타이로 포인트를 뒀다는 것. 패션 디자이너 같아요. 그리고 이제 다시 이제 특검 90일로 성과. 넘어가서 성과는 이제 아니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게 저는 무척 의미 있다고 보는데, 보통 특검 하게 되면은 우리 국민들로부터 거리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까지 특검이 11차 특검이 가졌던 불씨를 12차에 한 방에 날려주고 어찌 보면 국민들에게 좀 친근하게 다가가는